대통령이 대놓고 거부권을 9번째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본인 가족과 관계된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를 했습니다. 뭐 오늘 저녁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거부권을 거부하는 정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 총선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시민적 고민이 있습니다. 진행자님 말씀은 3분의 2를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200한석 밀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런 거보다는 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 분명한 결과만 나오면 네. 저는 세상이 함께 그걸 강제해 갈 거다. 우선 언론이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들을 쏟아낼 거고 네. 전문가들도 여러 분야에서 국정 기조를 수정하라는 얘기를 본물 터지듯이 쏟아낼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네. 그걸 지켜보고 응원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의석수로 그거를 밀어붙일 수 있다기보다는 네. 국민들의 힘이 훨씬 강해질 거다. 그리고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국민의힘이 안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갈 거다. 그러니 꼭 심판 결과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심판 결과가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거잖아요.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런저런 참 말싸움에 껴들고 싶지 않고요. 네. 다만 거의 전 세계 언론에 나버렸잖아요. 우리가 금방 익숙한 언론들 말고도 네. 그 유수 언론들이 쓰니까 전 세계 언론이 다 받았었어요. 국격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국정 운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작에 이런 정도면 설명을 했어야죠. 국내 기자들한테 하는 게 정말 못하겠으면 외신 기자들만이라도 모아서 이해할 만큼 설명을 해줘야죠. 그런데 그냥 이대로 있어버리니까 로이터, BBC,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도 같은가요? 네. 이게 이런 민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다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래도 대한민국 국격이 얼마나 높아졌었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로 우리 해외 교민들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랬거든요. 어디 가나 코리안이라고 그러면 와 하고 대접해주고. 제가 그때 그 남의 나라 잠깐 살았었는데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고개를 못 들겠다고 할 정도니까 디올백 문제에 저는 오히려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국가 기록물인지. 아니, 그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선물 반환 창고라는 게 실제 있습니까? 대통령 선물 반환 창고라는 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받은 물건들은 네. 공식적인 거는 당연히 이제 국고로 들어가죠. 네, 예. 외교 관계에서 이런 예. 선물들을 주고 받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불법적으로 받은 거잖아요. 예. 받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받으면 안 되는 물건을 받은 거잖아요. 네. 몰카도 불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나 이건 더 큰 불법이잖아요. 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을 돌립니까? 명백하게 수사를 해서 정리하면 될 문제를.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사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냐, 임종석의 정치 인생에서. 사실은 어떤 시대적 과제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해야겠다. 그리고 사실 86세대의 맏형격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후배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모범이 되고자 하는 그런 포인트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자고 나선 길은 아니고요. 저는 한국 정치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꼭 만들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급하게 뼈대를 지금 다시 잡아야 될 국가적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연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교육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같이 여야가 대립하고 싸우는 정치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이런 과제들은 어느 한쪽이 자기의 정치적 성과를 국민들에게 내놓을 게 아니라 반드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20년, 30년 국가적 과제로 국민들께 제시하고 승인받아서 둘 다 박수를 받으면 돼요. 네. 오히려 야당 쪽에 더 박수를 쳐주면서 하면 저는 이게 가능할 거로 지금도 믿어요. 네. 또 하나 여전히 우리 사회가 이제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큰데 저는 제가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온 이념적 갈등 영역에서의 감동적인 통합을 한번 이뤄내고 싶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 6.25 참전의 여기 참전 용사들? 네, 참전 용사들, 국가 유공자들, 네. 또 월남 참전에 네. 희생되고 피해를 입은 유공자들, 네. 이런 문제들을 제가 비서실장에 있을 때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굉장히 잘 모신 적이 있었는데 훨씬 그거보다 한 10배는 감동적으로 그분들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예.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분들께 응답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는 대한민국 품이 따뜻했다 할 정도로 네, 예. 정말로 감동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 과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방식으로 좀 여야가 사회적 합의를 해서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고 끌고 가는 역할은 후배 세대에게 네. 넘겨드리고 싶어요. 같이 고민한 다음에 네. 이제 그걸 끌고 갈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분들이고 언제든 저는 세대 교체에 찬성이고요. 네. 또 좀 더 젊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끌어주기를 언제든지 찬성합니다. 빨갱이 운동권이라고 보기엔 굉장히 보수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야당을 못 해봤어요.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임 실장님하고 가까운 지인분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정말 통일이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장난하지 말고 불가능한 얘기 말고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셔라라고 했을 때 두 번, 세 번 물었을 때도 나는 통일이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 이제 가까운 누굴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통일이란 말을 쓰질 않아요. 현재 현실적이지 않고 네. 그거는 나중에 후 세대가 결정할 문제다. 저는 평화 공존이 지금 목표다. 평화가 목표지 네. 통일을 해야 할지 말지 그것이 좋을지 말지는 지금 우리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 네. 저는 그 후대에 살아갈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니까 한 30년 뒤에 얘기해도 좋다. 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 꼭 필요한 건 뭐냐? 평화의 공고한 제도적 정착이죠. 네. 남북이 더 이상 전쟁 위험이나 갈등 속에 빠지지 않고 네. 화해와 협력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동북 삼성까지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일일 생활권으로 네. 확장해 가는 것. 저는 이게 제 꿈이에요. 예. 그런 꿈을 담아서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열심히 했던 거고 하노이 회담을 두 손 모아 이제 예. 기도를 했던 건데 네. 일단 멈춰 섰지만 그 열차가 다시 가게 할 수 있다. 네. 그 열차는 뭐 평화 열차죠. 그래서 평화가 한반도에 정착되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건 정치인 임종석에게는 숙명이고 소명입니다. 네. 네. 평화 공존. 개마고원 트레킹 할 수 있는 날 볼까요? 그 가능하죠. 얼마든지.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중국 쪽 동북 삼성 쪽이 인구가 한 1억여 될 텐데 뭐 고속철과 고속도로가 거의 완벽하다 싶게 돼 있어요. 지금 남북만 연결하면 하루 만에 하얼빈 가서 점심 약속하고 평양에서 잠깐 냉면? 저녁 먹고 집에 와서 뉴스 보고 잘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이런 어떤 여지, 희망을 저는 후배들에게 열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 일단 평화가 제도적으로 공고해지고 국제적으로 자리만 잡으면 네. 하시라도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렇게 막 먼 일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네.
정치인 임종석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네.